삼성전자 주가가 1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4개월 전 49,900원까지 떨어졌던 그 삼성전자 말이에요. 주가가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7일 삼성전자는 14만 1,0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1.51% 오른 가격이죠. 장중에는 14만 4,400원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프리마켓에서는 이미 14만 1,900원을 기록하며 본장 시작 전부터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2024년 11월 14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49,90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국민주가 5만원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때 투자자들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주식 게시판에는 절망의 글들이 올라왔죠. 이제 끝난 것 아니냐, 망하지는 않겠지만 암울하다,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통곡의 사만전자 시대였습니다. 10년, 20년 장기 투자한 분들도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어요. 직장인 월급으로 조금씩 모아온 분들, 노후 자금으로 묻어둔 분들 모두가 좌절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게시판에 환호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JY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끝까지 들고 있길 잘했다. 21세기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다.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상승이 단순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증권가는 이번 상승을 실적과 산업 흐름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상승이라는 거죠. 근거 없는 테마주 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배경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입니다. 올해 1분기 DRAM 가격이 최대 6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60%라는 숫자 실감이 나시나요? 작년에 100달러였던 게 160달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어요. 특히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PC나 서버용 범용 DRAM 가격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9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슈퍼사이클 시기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죠. 슈퍼사이클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시기를 의미하거든요. KB증권 분석을 들어볼까요? 1월 현재 DRAM과 낸드 수요가 공급을 30% 이상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 초과 수요라는 건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를 의미해요. 공급이 부족한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있나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더구나 이게 단기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만이 아닙니다. 고대역 폭메모리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HBM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빠르고 용량도 큰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AI 연산에 필수적이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을 선점했거든요. 삼성전자는 품질 문제로 고전했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증권가는 이게 수익성 개선 속도를 빠르게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HBM사가 2026년 1분기 최종 품질 승인 이후 2분기부터 출하가 급증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도 제시했죠. 올해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112억 GB로 늘 것이라고요. 시장 점유율 전망도 인상적입니다. 2025년 16%에서 2026년 35%로 확대될 것이라는 겁니다.
1년 만에 점유율을 2배 이상 늘린다는 의미예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수익성 높은 제품,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반도체 부문 이익 체력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증권가가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실적 기대감도 주가를 밀어 올리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7조 4,980억 원입니다. 한 달 전보다 17% 넘게 상향 조정된 수치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의미죠. 일부 증권사는 더 공격적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2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참고로 삼성전자의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에 17조 5,700억 원입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 최대 실적 경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겁니다. 통상 4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비용 반영과 일회성 요인 때문이죠. 연말 보너스, 마케팅 비용, 설비 감가상각 같은 것들이 몰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메모리 가격과 환율 효과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분석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출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죠.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주가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증권가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도 많아요. 증권가의 시선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약 28% 높은 수준이죠. 글로벌 디램 업체 가운데 여전히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게 이유였어요.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돈을 버는 다른 회사들보다 주가가 낮다는 거죠. 현대차증권도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 효과를 근거로 했죠. 다른 증권사들도 속속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중입니다. 18만 원이라는 목표주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14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가려면 28% 더 올라야 합니다. 불가능한 숫자일까요? 증권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갭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마이크론을 볼까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적지만 주가 수익 비율은 더 높습니다. 시장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죠. 삼성전자도 그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논리입니다. 주가 흐름만 봐도 분위기 변화는 분명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박스권에 갇혀있던 삼성전자는 6개월 만에 누적 상승률 130%를 넘겼습니다.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차트만 봐도 강세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6개월 만에 130% 상승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1억 원을 투자했다면 2억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반년 만에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거예요. 물론 49,900원에 매수한 분들은 더 큰 수익을 누리고 있겠죠. 그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약 2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대박인 셈이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적에 비해 주가가 따라오지 못했다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 간극이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에요. 하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너무 빨리 올랐으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죠. 실적 발표 이후 사실상 기대감 소멸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는 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적 발표 전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발표 후에는 재료 소멸로 빠지는 패턴이 있어요. 이른바 루머의 사고, 뉴스의 팔아라는 격언처럼요. 메모리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매달 급등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선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어요. 공급 업체들이 생산을 늘리면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높으면 공급자들이 생산을 늘리려고 하니까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그럼에도 시장은 이번 사이클을 과거와는 다른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인프라 수요라는 구조적 변화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수요 급증이 아니라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챗GPT 이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돈이 대부분 AI 인프라로 들어갑니다. AI 칩 하나에 HBM이 8개에서 12개씩 들어갑니다. 그 칩이 수백, 수천 개씩 들어간 서버가 데이터 센터를 가득 채우고 있죠. 수요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단기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 지속될 메가 트렌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과거 슈퍼 사이클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눈물의 4만 원대를 견뎌낸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행복한 고민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요? 더 들고 가야 할까요? 이게 고민이죠. 수익이 난 만큼 차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오를 것 같아서 놓치기 싫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실적과 펀더멘털을 보라는 거죠. 실적이 받쳐주는 한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할 매도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일부는 계속 들고 가는 거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기회도 잡는 전략이에요. 삼성전자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1980년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불모지에 투자한다고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밀어붙였고 결국 세계 1위가 됐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위기였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폭락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역투자로 대응했습니다. 남들이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늘렸죠. 그 결과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주가가 4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했고 2012년에는 150만 원을 넘어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지금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2024년 말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도 변수는 많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삼성전자의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율 변동성도 리스크입니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죠. 지금은 원화 약세가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경쟁사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선점했고 마이크론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중국의 YMTC 같은 업체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럼에도 삼성전자의 저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까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죠. 위기 대응 능력도 검증되었고요. 재무 건전성도 탄탄합니다. 현금 보유액만 수십조 원에 달해요. 연구개발에 매년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 경쟁력의 원천이죠.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관계도 강력합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이에요. 이들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필요로 하고 삼성전자는 그걸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통곡의 4만 원대를 벗어나 환희의 14만 전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 HBM 시장 진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증권가는 18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요. AI 인프라 수요라는 구조적 변화도 긍정적입니다. 물론 단기 조정 가능성, 외부 리스크 같은 변수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예요. 49,900원에서 견뎌낸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팔까 더 들고 갈까?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감내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하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삼성전자의 저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반등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저력이 아닐까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통곡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 새로운 성장의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을 응원합니다.